박영희는 늦은 저녁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밥집 영인의 밥상. 이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먹여 살린 생계의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북적이던 낮과 달리 밤이 되자 식당 안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후, 영희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고단했지만 그래도 아들 강민이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며느리 유나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상냥하고 밝았습니다. 영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전화를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절이나 생일,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 외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유나야? 웬일이니? 이 시간에.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요. 영희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며느리가 먼저 가족 모임을 제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일까 의아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니 갑자기 웬일이야? 미니 오빠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영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강민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늘 괜찮다고만 말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미니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네,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인지 요즘 어머님 손맛, 나는 집밥이 그리운가 봐요. 영희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하다니 어머니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죠. 어머니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죠. 그럼 내가 미니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불고기라도 해갈까? 이랑 불고기라도 해갈까? 어머님이 오셔서 직접 해주시면 더 좋죠. 저희 집 주방이 넓으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주방이 넓으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료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둘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면 되겠지?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번엔 어머님만 오셨으면 해요. 미니 오빠가 요즘 예민해서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사업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면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혼자 갈게. 영희는 조금 의아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상황을 전하자 남편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보고는 오지 말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가면 오히려 미니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런 거겠지. 남편은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잘 달래고 와.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영희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부터 장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생갈비를 사며 가격도 묻지 않았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도 가득 담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니가 좋아하겠지. 가방을 꼭 쥐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후 3시쯤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유나가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뭘 아들 보러 오는 길인데 힘든 게 어디 있어. 영희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제가 준비한다니까. 유나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미니 먹을 건데 아끼면 안 되지.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미니는 아직 회사에 있어? 네,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영희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며느리의 손길이 느껴지는 집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며느리의 친절함이 오히려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좋은 날이다 생각하자. 아들 얼굴 보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가면 그걸로 됐지.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저녁이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던 영희는 유나가 유난히 친절하게 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제 할 일을 하는데 오늘은 계속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물 좀 드실래요? 아니면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어. 빨리 준비해야지. 영희가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하자 유나가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자기 일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식당 장사는 잘 되고 있고요? 그럭저럭 하지 뭐.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먹고 살만은 해. 유나는 영희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유나가 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네, 정말이에요. 미니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영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내가 다 알려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이 들어왔어요. 영희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미나. 왔구나. 엄마 오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강민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야. 많이 힘들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바쁘기만 해요.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강민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희의 어머니 눈에는 다 보였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몸무게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에이, 엄마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다이어트 된 거 아니에요? 유나가 강민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강민은 유나의 눈빛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엄마,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희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뭔 소리야? 강민은 유나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식당 근처에 무슨 변화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최근에 좀 이상한 일들이 없었나요?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변화를 말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변화? 딱히 특별한 건 없었는데. 강민과 유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나섰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특히 개발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식당 있는 그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거의 확실한 정보예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그런 소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재개발이라고. 그런 소식은 처음 듣는데? 우리 동네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서 일반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요.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 말이에요. 얼마나? 유나가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15억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15억이라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15억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 강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사기꾼들도 많고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영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유나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모든 절차를 밟아드릴게요. 저희가 대신 모든 절차를 밟아드릴게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다 뭔 소리야? 글자는 많은데 하나도 모르겠네. 강민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권한을 저희한테 위임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절차를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요즘 회사 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일이 잘 되면 저희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영희는 아들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이라니. 큰 돈이네. 15억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영희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었어요. 서류 첫 번째 줄에 사인을 하려고 펜을 갖다 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여보, 나야. 응,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남편이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까 시장에서 김영감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누가 재개발 이야기로 사람들 속이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니까. 영희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재개발로 속인다고? 응. 그런데 생각해보니 갑자기 당신을 불러서 뭔가 하자고 하는 게 수상해. 혹시 당신한테 이상한 서류 같은 거 내밀지 않았어?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서류가 있긴 한데 그거 절대 사인하지 마.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나와. 영희는 전화를 끊고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인하려던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너희들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영희는 서류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나간다. 엄마, 잠깐만요. 강민이 영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유나도 따라 나섰지만 영희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들을 거 없어. 거짓말쟁이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딩동딩동. 누군가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과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나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 강민도 화면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아, 이런. 영희는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누군데 그래? 왜 그런 표정을 해? 현관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민아. 언제까지 숨바꼭질 할래? 문 안 열면 때려 부순다. 강민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나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체 누구길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미나, 저 사람들 누구야? 강민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회사 일? 유나가 재빨리 영희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일단 안쪽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시끄러우니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숨어야 해? 밖에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강민아, 약속한 날이 지났잖아.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점점 더 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제야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너 혹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니? 강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라니 그런 위험한 돈에 아들이 손을 댔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빌렸는데? 2억이요. 서류에서 나온 그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영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2억을 달라고 한 건 사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강민과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영희는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유나가 급하게 영희의 팔을 잡았지만 영희는 팔을 확 뿌리쳤어요. 건들지 마. 내가 직접 나가서 뭔 놈들인지 봐야겠어. 엄마, 위험해요. 위험하긴. 내 새끼가 걸린 일인데 뭐가 위험해. 영희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요? 나, 강민이 엄마야. 니들이 뭔 놈들이고 우리 새끼한테 왜 이래? 아, 어머님이시구만. 우리는 강민이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요. 영희는 남자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생각보다 말을 점잖게 하는 게 의외였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2억이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벌써 일주일이나 넘었어. 이자는 한 달에 400이지.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꼴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이자를 받는다고? 처음에 다 얘기했어. 강민이도 알고 도장 찍었고, 영희는 뒤돌아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야 이놈아, 너 정말 그런 돈 빌렸어? 강민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딱 한 거 알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오늘 안으로 안 갚으면 다른 수 써야지. 다른 수가 뭔 수야? 강민이 명의로 된 거 다 가져가는 거지. 이 집도 강민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영희는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집은 자신들이 아들을 위해 사준 집이었거든요. 이 집은 우리가 사준 거야. 니들이 가져갈 집이 아니라고. 서류상으로는 강민이 거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때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영희는 유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도와준다고 했어? 나를 속여가지고 도장 찍게 하려고 했을 뿐이잖아.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영희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사채업자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야. 그때까지 돈 안 나오면 압류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두 남자는 휙 돌아서 갔어요. 영희는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민과 유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잘도 꾸몄구나, 이놈들아. 재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홀리고 내 돈으로 사채 빚이나 갚으려고 했다니. 강민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럼 부모 등쳐먹는 게 방법이야? 평생 키워온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나도 울먹이며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회사가 망하면 다 끝나거든요. 회사가 망하는 게 뭐가 어때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영희의 말에 강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이가 이제 40인데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40이 뭐가 늙었다고. 나는 70이 넘어서도 매일 설거지에 청소에 다하고 있어. 강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영희의 분노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는 특히 실망이야. 부동산 일한다면서 재개발 소식까지 지어내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잖아. 어머님, 재개발은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재개발 이야기는 절반은 거짓말이었거든요.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건 못하겠지? 거짓말이니까. 영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지 어디 가겠어. 여기 더 있으면 속만 더 상해. 어머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밥맛이 어디 있겠어? 속이 뒤틀려서. 영희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강민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영희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미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엄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거니?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대답 안 해도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영희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놈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사채까지 빌려가지고? 응, 2억이래. 월 이자만 400만 원이고.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집도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평생 벌어서 사준 집을? 그래, 강민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서 압류하겠다고 하더라고. 여보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그 자식이랑 상종하지 말자.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생을 바쳐서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정말로 아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강민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운영했어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문이 열리며 강민과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강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바라봤어요. 왜 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회사는 결국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집도 뺏겼고요. 영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돈 달라고 온 거야?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런데 유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영희는 유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너희들이 몇 번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야? 이번엔 정말이에요. 사업자금 5천만 원만 있으면. 5천만 원이라고? 영희는 웃음이 났어요. 2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그러고 싶니? 강민이 급하게 나섰어요. 엄마, 우리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갈 곳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일을 해. 왜 또 부모한테 손을 벌려? 하지만 나이 핑계 대지 마. 70 넘은 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그때 유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야박해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영희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야박하다고? 네. 어머님 같은 부모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유나의 말에 영희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식당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강민이 유나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나야, 그만해. 영희는 부엌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내 식당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평생 이런 모독을 당해봤나? 영희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강민과 유나는 겁에 질려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영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버린 거예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야박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 그런 놈이 무슨 자식이야. 이제 남이야, 남.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유언장요? 네.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자식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지만 영희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영희는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영희네 밥상에서 새 출발 식당으로 바꾼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이상하다며 물어봤지만 영희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몇 달 후 강민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영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엄마, 제발. 다시는 오지 마.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마. 강민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영희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희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아들은 이혼당하고 작은 공장에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영희 씨, 아들 소식은 어때요? 영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